만약 자신이 우진이었다면 두렵고 막막해서 잘못된 선택을 했을 수도 있었겠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니까요. 그날 밤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노트를 펼쳤습니다. 왼쪽에 용서하는 이유, 오른쪽에 용서하기 어려운 이유를 적었죠. 집으로 돌아온 민주는 밤새 생각했습니다. 우진과 함께했던 고아원 시절이 떠올랐죠. 부모 없이 자라며 서로 의지했던 날들. 5살 때 처음 만났을 때부터 18까지 13년을 함께 산 시간들. 함께 울고 웃었던 기억들. 그리고 부산으로 가자고 손 내밀던 우진의 얼굴. 그때 우진도 무서웠을 거야. 나처럼 아무것도 없는 애가 부산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서워서 미친 짓을 한 거겠지. 민주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민주는 우진이 일한다던 노점상을 찾아갔습니다. 우진이 야채를 정리하고 있었죠. 형. 민준이 부르자 우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민준아. 일 끝나면 잠깐 보자. 저녁 6시 둘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진이 먼저 입을 열었죠. 민준아. 생각해봤어? 응. 민준이 우진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아직도 그때 일 생각하면 화나. 우진이 고개를 숙였죠. 근데 있잖아, 형. 민준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습니다. 나도 그때 형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어. 무섭고 막막하고. 어쩌면 나도 그랬을지 몰라. 우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죠. 민준아. 용서할게, 형. 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짜? 진짜로? 응. 근데 조건이 있어. 뭔데? 뭐든 할게. 민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나랑 같이 일해. 우진이 눈을 동그랗게 떴죠. 뭐? 나 창업 준비 중이야. 김밥 프랜차이즈 사업하려고 하는데. 같이 할 사람이 필요해. 우진이 멍하니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나를. 왜? 나 같은 놈을. 왜긴. 우리 고아원에서 제일 친했잖아. 민준이 우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4년 전에 우리 같이 잘 살아보자고 약속했잖아. 이번엔 진짜 그렇게 하자. 우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민준아. 나. 그럴 자격 없어. 내가 너한테 뭔 짓을 했는데. 자격은 내가 정하는 게 아니야. 내가 정하는 거야.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준 사람이 있었어. 그 덕분에 내가 여기까지 왔어. 이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주는 거야. 이번엔 제대로 잡아. 우진이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고마워. 민준아. 정말 고마워. 이번엔 절대 안 그럴게. 죽어도 안 그럴게. 민준이 우진을 안아줬습니다. 알아. 믿을게.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손을 잡았습니다. 4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우정이었죠. 한 달 뒤 민주는 우진을 김밥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사장님. 이 친구가 제 고아원 친구 정우진이에요. 앞으로 저랑 같이 일할 거예요. 우진이 깊게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민준이한테 큰 잘못을 했던 사람인데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숙 할머니가 우진을 쳐다봤습니다. 민준이한테 들었어. 힘들었겠구나. 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괜찮아. 이제 열심히 하면 돼. 과거는 과거야. 우진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태양도 우진에게 말했죠. 민준이가 너한테 기회를 준 거야. 이번엔 제대로 해라. 우리 민준이 또 실망시키면 나한테 죽는다.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우진도 김밥집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죠. 민준이 우진에게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형, 김밥은 이렇게 많은 거야. 참기름을 너무 많이 넣으면 느끼해. 응, 알겠어. 고마워, 민준아. 우진이 열심히 배웠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쉬지 않고 일했죠. 미숙 할머니와 태양도 우진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일하며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우진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응, 형. 나 진짜 미안해. 앞으로 평생 미안할 거야.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 계속 미안하다고만 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되잖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1년이 흘렀습니다. 민준은 대학을 졸업했죠. 경영학 학위를 받았습니다. 졸업식 날 미숙 할머니와 태양, 우진이 함께 왔습니다. 민준아, 축하해. 우진이 꽃다발을 건네며 민준을 안아줬습니다. 고마워, 형. 형도 함께 와줘서. 당연하지. 너 졸업식인데. 우리 민준이 대학 졸업이라니.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졸업 후 민준은 태양에게 제안했습니다. 사장님, 저 김밥 프랜차이즈 사업하고 싶어요. 할머니랑 사장님 레시피로요. 태양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네. 미숙이네 김밥을 더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요. 저희 맛을 전국에 퍼뜨리는 거예요. 미숙 할머니가 물었죠.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민준이 노트북을 열어 설명했습니다. 우선 가맹점 시스템을 만들어요. 우리 레시피랑 노하우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그 대가로 로열티를 받는 거죠. 이렇게 사업 계획서도 만들었어요. 태양이 사업 계획서를 보며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해보자. 민준아, 내가 하고 싶으면 해봐. 정말요? 사장님? 당연하지. 내가 이제 어른이 됐잖아. 내 결정을 믿어. 미숙 할머니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민준이가 하는 일이면 믿어. 그렇게 미숙이네 김밥 프랜차이즈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민준이 경영을 맡고 우진이 생산 관리를 담당했죠. 처음엔 작게 시작했습니다. 첫 가맹점 계약을 따냈을 때 민준과 우진은 함께 기뻐했습니다. 첫 가맹점이 문을 열었을 때 민준과 우진은 함께 갔습니다. 형, 우리가 해냈어. 응, 민준아. 정말 대단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4년 전의 상처를 딛고 여기까지 왔죠. 6개월 만에 가맹점이 10개가 됐습니다. 1년 후에는 30개, 2년 후에는 50개가 넘었습니다. 민주는 25살이 됐고 우진도 25살이 됐습니다. 사업은 대성공이었죠.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바쁜 나날이 계속됐습니다. 민주는 가맹점 개발, 우진은 품질 관리를 맡았죠. 첫 가맹점주가 방문했습니다. 민준 씨, 우진 씨, 두 분 정말 대단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준이 악수하며 말했습니다. 첫 가맹점이 성공하자 입소문이 났습니다. 3개월 만에 가맹 문의가 쇄도했죠. 민준아, 이번 주 문의만 20건이야. 우진이 신나서 말했습니다. 진짜? 근데 형, 너무 빨리 확장하면 안 돼. 품질 관리가 중요해. 민준이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맞아. 천천히 하자. 두 사람은 서로를 보완하며 사업을 키워나갔습니다. 1년, 2년이 지났습니다. 미숙인의 김밥은 부산을 넘어 전국으로 퍼져나갔죠. 서울, 대구, 광주, 대전 곳곳에 가맹점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미숙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우진아, 너희 둘 정말 대견하다. 할머니, 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희는 할머니 레시피로 장사하는 거잖아요. 우진도 거들었습니다. 태양이 웃으며 말했죠. 레시피는 우리가 줬지만 키운 건 너희 능력이야. 자랑스럽다. 그날 저녁 민준과 우진은 바닷가를 걸었습니다. 민준아. 응, 형. 나. 정말 행복해. 우진의 목소리에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기회 줘서. 내가 날 용서해 줘서. 민준이 우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형, 이미 열심히 살고 있잖아. 나도 고마워. 형이 있어서. 두 사람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이 바다를 처음 봤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3년이 더 흘렀습니다. 민주는 28이 됐죠. 미숙인의 김밥 프랜차이즈는 전국 100개 매장이 넘었습니다. 매출도 계속 올랐죠. 민준과 우진은 안정적인 사업 파트너가 됐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마음속에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민준과 우진은 함께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트럭 가득 김밥과 반찬을 싣고 갔죠. 애들아, 맛있게 먹어. 민준이 아이들에게 김밥을 나눠줬습니다. 와, 고마워요. 아이들이 환하게 웃었죠. 민준은 그 웃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저랬었지. 아무것도 없이 막막하게. 한 아이가 민준에게 다가왔습니다. 10살 정도 돼 보이는 남자아이였죠. 형, 여기 김밥 진짜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먹어. 형은 왜 여기 와요? 바쁠 텐데. 민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형도 여기서 자랐거든. 아이의 눈이 동그래졌죠. 진짜요? 형도 여기서요? 응. 그래서 알아. 너희가 얼마나 대단한 애들인지. 민준이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형처럼요? 응. 형처럼. 아니, 형보다 더 잘 될 수도 있어. 봉사 활동이 끝나고 민준과 우진은 차에 앉았습니다. 민준아. 응? 나. 정말 행복해.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나한테 두 번째 기회 줘서. 나 진짜 열심히 살 거야. 평생. 민준이 우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알아, 형. 나도 믿어. 형 지금 정말 잘하고 있잖아. 매달 고아원 봉사는 계속됐습니다. 양로원도 다녔고 무료 급식소도 찾아갔죠. 민준이 받은 사랑을 나눠주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주말 온 가족이 김밥집 1호점에 모였습니다. 미숙 할머니, 태양, 민준, 우진. 네 사람이 둘러앉아 김밥을 먹었죠. 태양이 말했습니다.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다. 이렇게 대가족이 될 줄은. 미숙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죠. 그러게요. 민준이가 우리한테 온 게 천운이에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천운을 만난 거예요. 민준이 태양을 바라봤습니다. 사장님이 그때 절 그냥 내쫓으셨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어요. 태양이 손사래를 쳤죠. 에이, 나는 김밥 한 줄 준 것뿐인데. 사장님, 그게 김밥 한 줄이 아니었어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건 제 인생이었어요. 사장님이 제 인생을 살려주신 거예요. 태양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민준아. 감사합니다, 사장님. 할머니. 진심으로. 민준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숙 할머니가 민준을 끌어안았죠. 우리가 더 고맙지. 너 같은 아들 줘서. 우진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저 같은 놈 받아주셔서. 민준이가 아니었으면 저 지금쯤. 우진아, 너도 이제 우리 가족이야. 태양이 우진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창밖으로 봄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따뜻한 김밥 냄새가 가게 안에 퍼졌죠. 민주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10년 전 아무것도 없던 18세 소년.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28세 청년.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만 따뜻한 손길 하나가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민주는 그걸 온몸으로 증명했죠. 그리고 이제 민준도 누군가에게 그 따뜻한 손길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김밥집 앞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고아원 원장 선생님이었습니다. 민준아, 나야. 선생님 안녕하세요. 민준아, 우리 고아원에 새로 온 아이가 있는데 부모님 잃고 많이 힘들어해. 내가 한번 만나서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 민준이 빙긋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선생님. 내일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민주는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죠. 절망 속에서 김밥집 문을 열던 그 순간. 그때 받은 김밥 한 줄이 자신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제 민준이 누군가에게 그 김밥 한 줄이 될 차례였죠. 받은 사랑을 돌려주며 베푸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민준이 꿈꾸는 인생이었습니다.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만날 아이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죠. 괜찮아질 거야. 나처럼. 분명히. 김밥집 안에서 미숙 할머니가 민준을 불렀습니다. 민준아, 안 들어와? 저녁 먹어야지. 네, 할머니. 지금 갈게요. 민준이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불빛이 민준을 감싸 안았죠. 문이 닫히는 순간 간판의 불빛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미숙인의 김밥, 작은 김밥집에서 시작된 기적. 김밥 한 줄이 한 소년의 인생을 바꾼 이야기. 그리고 그 소년이 이제 세상을 바꾸고 있는 이야기. 다음 날 아침 민주는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원장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주셨죠. 민준아, 고맙다. 이 아이 이름은 지훈이야. 13살인데 3개월 전에 부모님을 교통사고로 잃었어. 민주는 지훈이를 만났습니다. 아이는 방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죠. 지훈아, 안녕. 나는 민준이 형이야. 아이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옆에 앉았죠. 나도 여기서 자랐어. 너처럼. 지훈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형도요? 응. 13년 살았어. 그리고 18살 때 나갔지. 그래서 잘 살고 있어요? 지훈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이 웃었죠. 응. 지금은 잘 살아. 근데 처음엔 힘들었어.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길거리에서 굶고. 정말 죽을 뻔했어. 지훈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좋은 사람들을 만났어. 나한테 밥도 주고 일자리도 주고 공부할 기회도 줬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 민준이 지훈이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지훈아, 지금은 힘들겠지. 나도 알아. 근데 포기하지 마. 분명 좋은 날이 올 거야. 형 말 믿어도 돼요? 당연하지. 형이 증명이잖아. 지훈이의 눈에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지훈이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을 떠나며 민주는 생각했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받은 김밥 한 줄. 그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순환. 받은 사랑을 돌려주는 살. 그게 진짜 부자의 삶이었습니다. 민주는 차에 올라타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친절 하나가 한 소년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게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의 하루도 따뜻한 김밥처럼 든든하길 바랍니다.
민주는 고아원 아이 지훈이를 정기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만나 이야기를 나눴죠. 지훈이의 표정이 점점 밝아졌습니다. 형, 저 이번 시험에서 1등 했어요. 진짜? 대단한데. 형 말대로 열심히 하니까 성적도 오르고 친구들도 생겼어요. 잘했어. 계속 그렇게 해. 1년 뒤 지훈이는 장학생으로 좋은 중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민주는 입학식에 참석했죠. 형, 고마워요. 형이 없었으면 저 포기했을 거예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받은 도움. 이제 그 도움이 다른 아이에게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은혜의 순환. 진정한 부의 의미였습니다. 저녁,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할머니, 오래오래 사세요. 민준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민준이 결혼하는 거 봐야지. 모두가 웃었습니다. 김밥 한 줄로 시작된 기적. 그 기적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야기가 궁금하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